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말솜씨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재미없게 하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 남편도 그런 편이에요. 저희 부부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나름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해도 주변에서는 시큰둥. 둘이서만 재밌어서 깔깔거리죠. 친구들은 아이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목소리 커지고 말투도 거칠어질 거라고 지금을 즐기라며 놀리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비슷한 성향이셨고 남편도 저와 코드가 잘 맞아 저희끼리는 너무 즐거웠어서 정말 불편함도 트러블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도 조용조용 취향도 저랑 비슷하시고 남 얘기 뒤에서 하는 것도 전달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냥 네네 하면서 한 귀로 흘리고 어머니와 저는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 물건 고르고 계산하곤 하거든요. 주변에서는 완전 판박이라고 딸이라는 소리 들을 만큼 정말 비슷한 성격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다 조용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고 좋은 일이든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이 모여도 시끌시끌하기는커녕 다들 조용조용 얘기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말투나 작은 목소리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도련님이 오랜 기간 만나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식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소개해준다니 제가 다 설레어 긴장이 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만나시던 분이 연상이었는데 연상 나쁘지 않죠. 뭐 요즘 그런 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들으니까 괜히 저는 불편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호탕한 웃음, 큰 목소리, 애교 많은 말투와 항상 조용조용하던 시댁이 문 밖으로 말소리가 새어나갈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딱히 저와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저도 불편했던 생각들도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 되시고 첫 명절 동서와 함께 시댁에 일찍 오셨어요.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동서를 질투하기 시작했던 게 쪼르르 달려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며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깔깔거리며 쫑알쫑알 얘기하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아버님이 크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호탕하게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또 어머님께 쪼르르 달려와 어머님 어머님 하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TV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애교 떨고 준비하시는 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서 졸졸 따라다니며 쫑알쫑알 떠들며 어머니가 뭐 집어 드시면 그거 뺏어 들고 옆구리에 끼고 쫄쫄쫄 따라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졸졸 따라다니며 뭐 들려고 하면 옆에서 바로 들어주고 뭐 하면 옆에서 바로 캐치해서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어느새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뒤에서 원래 하던 대로 제 몫을 했습니다. 나물 준비하고 전 부칠 준비하고 재료 손질해두고 오전에 국 끓일 것들 따로 세팅해두고 항상 어머니와 제가 반반씩 나눠서 일을 해왔어서 동서가 새로 들어왔으니 3명에 나눠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죠. 어머니의 몫을 둘이 나눠서 하고 있고 저는 그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도 도와주고 시아버님도 같이 일을 해주시니까 애초에 여자들이 몰빵해서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몸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기분 있잖아요. 괜히 약오르는 기분, 질투나는 거, 지는 것 같고 내가 손윗 사람인데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격지심인가 싶어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진짜 시댁에 가기 싫어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서점에 가서 대화하는 법 책도 사보고 동영상도 봐보고 혼자서 진짜 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애교 많고 호탕하게 대화를 주도해보고 시댁 식구들 이쁨 받고 싶어서요.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잘할 줄 알았어요. 자신감도 있었고 노력도 많이 했으니까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날도 쫑알쫑알 시댁 근처 슈퍼에 들렸는데 그 집 아주머니 댁 아들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면서 쫑알쫑알 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서. 저도 한마디 끼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슈퍼 아주머니랑 많이 친한가 보다고 한마디 거들었더니 갑자기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갑자기 동서가 말을 안 하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싸해지는데 용기 내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민망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1, 2초간 침묵이 이어졌는데 그 시간이 마치 한두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이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렇게 친해졌냐고 하시면서 식사 준비하자며 일어나셨고 저는 민망함에 얼른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계속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 싸해진 것만 기억에 맴돌고 실수한 것만 같아서 밥을 하는지 밥을 먹는지도 모르게 그 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평소와 똑같이 말을 걸어주고 하는데도 그냥 네네 이런 대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동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대화에 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저도 무시하고 딱히 대화를 주고받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런 대화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죠? 이런 질문에 제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도 단 한 번도 고맙다, 알겠다 등등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왜 대답 안 하냐고 붙잡고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게 또 가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눈도 잘 마주치고 싱긋생긋 웃어요. 괜히 뭐라고 하면 나만 쪼잔해지고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 혼자 속아려하고 화났다가 열받았어서 픽식거리고. 시어머니께서 게장을 담그셔서 저녁 먹으러 시댁에 모였을 때 상차리게 그릇 좀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언제나 그랬듯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가져오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릇 어디 있냐고 묻길래 대답하기 싫었는데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제가 하던 일 마저 했습니다. 주방이 그렇게 넓은 곳도 아니고 제가 위치 알려줬는데도 대답 한 번을 안 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쳐가서 그릇 가지고 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자기가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그걸 시어머니도 다 들으셨을 텐데도 아무런 티를 안 내시고 그냥 계속 하던 일을 하시더군요. 아 정말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듣고 몰랐으니까 나 혼자 끙끙거리는 거라 생각했지만 대놓고 저렇게 무시하는데 진짜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럽고 화나고 억울하고 모든 감정이 섞여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놀라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쪼잔해 보일지 몰라도 다 말해야겠다고 하면서 꺽꺽거리면서 서러운 거 화났던 것들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손윗동서 취급 바랬냐고. 그래도 사람 대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처음에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가 직접적으로 만나도 눈인사만 할 뿐 동서가 저를 부른다거나 그런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걸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본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위로한다고 해주는데 왜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한참을 더 짜증을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펑펑 울면서 난리를 쳐서인지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서 저녁 먹자고 연락이 올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몇 번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남들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없었고 그렇다고 동서가 대놓고 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아 이래도 신경 쓰이고 저래도 신경 쓰이는 날만 계속 되었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녁에 꼭 집에 좀 남편이랑 들리라고 하시면서요. 서방님네도 오냐고 묻고 싶은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남편과 들어가는데 동서가 형님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저에게 팔짱을 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두 눈이 동그래지고 옆에 서 있던 남편은 더 당황해서 왜 이러시냐며
저를 본인 품으로 당겼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남이냐면서 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이미 밥상은 다 차려져 있고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앉아 계셨는데 서방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 남편과 제 사이에 비집고 들어앉아서 형님 거리면서 온갖 아양을 떠는데 왜 이러나 싶고 눈만 껌뻑이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몰래 윙크를 한번 하시더니 아가,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집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로 오라고 했다. 이 집을 네가 해줬으니까 계약서랑 차익이랑 그런 거 계산해보고 알려주겠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동서가 지금 저한테 왜 이러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지금 목돈이 생기는 것 같고 돈 많아 보이니까 이제서라도 잘 보여보자 싶은 생각에 이러는 거더라고요.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던 서방님께서 형수님 목돈 생기면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 서방님을 쳐다봤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장만 하느라 빚내고 해서 돈 한 푼 없는 상태고 부모님께 빌리려 했는데 갑자기 재개발 소식에 이 집도 형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사갈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신다고 여유 없다고 하신다며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거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동서가 온갖 오지랖을 떨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한 척을 하고 다니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하더니 어느 날 집 근처 가게에 갔는데 그곳에서 좀 시큰둥하게 대했던가 봅니다. 그랬다고 지역 카페나 블로그며 그 가게에 대한 악성글을 쓰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이상하게 내고 다녔고 그 가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선은 상의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너무 모든 게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라서 바로 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웃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더군요. 동서가 하는 말이 어머 세상에 한 가족인데 어쩜 이렇게 야박하세요?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무 차갑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텃세 부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아쉬운 소리 하는 주제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뭔지 전 들으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가 나는지 한마디 하려고 하는 찰나에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자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문제의 그날 동서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적잖게 당황하셨고 본인이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둘째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쯤부터 저희가 가족 모임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으셨대요. 집에 불러서 밥 한 끼 하면서 좋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장보러 시아버님과 근처 시장에 나가셨는데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키득키득 거리시더랍니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 살면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있는 반응에 시부모님은 크게 당황을 하셨겠죠. 그저 안 들리는 척 무시하고 자주 가시는 야채가게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시아버님을 보시면서 막 웃으시더니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점잖게 구시더니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아주 개그맨이시더구만요. 어쩜 그렇게 엉뚱한 쉰소리를 많이 하신대요. 여기 시장 바닥에 소문 다 났어요. 점잖으신 줄만 알았더니 집에서는 그렇게 애교가 많으시다면서요? 정말 보기 하는 딴판인 분이시라니까. 라며 주변 아주머니들까지 막 깔깔거리며 같이 웃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장 보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얼굴이 막 화끈거려가지고 더 서 있을 수도 없으셨다고. 남 얘기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소파에 앉아서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약속 시간보다 동선애가 일찍 도착을 했고 싸움을 한 건지 서방님은 씩씩거리고 동선은 언제나 그랬듯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쫄래쫄래 들어오더랍니다. 이미 아버님은 화가 나실 대로 나셔서 인사도 받아주시질 않으셨고 어머님께서는 도대체 시장 상인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냐고 하자 서방님께서 집안이 울릴 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거냐며 도대체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며 방방 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얘기가 나왔고 둘째 아들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다가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고 본인 인생이니 알아서 해결하게 냅두고 싶어 핑계를 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본인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캐치하지 못하고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서운했고 저도 예쁨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교가 없는 성격이라 부럽고 질투가 났다고도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하시며 그냥 저의 모습 자체가 예쁨받아 마땅하다고 충분히 예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코끝이 조금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시부모님은 재개발 기간에 맞춰서 이사를 하셨고 재개발로 집값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이사하시고 남은 돈 일부를 남편 몰래 제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한 것도 그렇고 시부모님 댁을 제가 해드린 것처럼 해놔서 앞으로 동서가 계속 괴롭힐 것 같아 그게 미안해서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제 할 일 열심히 해준 게 새삼 더 고맙다고도 하셨고요. 요즘 맨날 동서에게 점심때 저녁때 하루 2번씩 매일 연락이 오곤 합니다. 시덥잖은 동네 얘기, 주변 아줌마들 얘기, 연예인 얘기, 맛집 얘기, 드라마 얘기. 그러면서 끝은 꼭 누굴 욕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그냥 바쁘다고 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서방님이 빚을 내셨는지 일부분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길래 보태주기로 했고 일단은 그렇게 배상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뭐 입으로 그렇게 일을 친 게 화가 나긴 하지만 서방님도 피해자이니 완전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또 한 번 그 입방정으로 사고치면 이혼이라고 단단히 못 박아놔서 요즘 저에게 연락하면서 수다 못 떠는 걸 푸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저한테 돈이 좀 있겠거니 생각하는지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제사나 명절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부렸던 애교를 이젠 저에게 쏟아붓네요. 참 속보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저한테 돈이 있겠다 생각하는 동안에는 뭐 이렇게 잘하겠죠.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